안녕하세요. 11일 금요일 데일리 마켓 브리핑입니다. 금요일 새벽 끝난 미국의 3대 지수, 다우 지수, S&P 500, 나스닥 인덱스 전부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50포인트, S&P 500은 18.07포인트, 나스닥 인덱스는 47.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그냥 상승해서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목요일 새벽에 다우 지수가 상승으로 마치자마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4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종가도 약 18포인트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죠. 그렇게 어제 도대체 아침 7시부터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상하이, 중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전에 원래 이제 10일 어제, 한국 시간은 어제, 오늘 이틀 걸쳐서 회의 예정이었고 중국은 금요일 저녁에 중국으로 떠나는 거, 중국 대표단이 미국을 떠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사전에 협의가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협상단이 10일 날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밤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다우지수는 다우지수 선물 시장에서 약 3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죠. 당연히 아시아 각 증시도 다우지수 선물 반응과 함께 전부 다 빠졌어요. 하지만 중국의 상하이 증수가 24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감했던 이유는 블룸버그를 비롯한 몇 개 신문에서 There was no change in the schedule. 즉 중국 방문단은 예정대로 이틀 있다가 중국에 귀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 회복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코스피만 마이너스 18포인트로 끝났죠. 이렇게 안 좋았던 분위기는 이제 이 블룸버그 뉴스와 함께 다양한 뉴스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스몰딜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적재산권 문제 대신에 커런시 팩트, 즉 위안화에 대한 환율 협정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어느 정도 본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안화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절하되고 있잖아요. 7.12 정도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이를 문우신 장관이 스몰딜 내용에 포함을 하자. 그리고 중국이 이에 동의를 했답니다. 중국이 동의했던 이유는 미국에서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위안화를 전할 이유가 없다. 오케이, 좋아. 이러면서 흔쾌히 동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는 뉴욕타임스 발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의 그린라이트, 즉 화웨이 지금 현재 12월까지 임시면허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연장할, 그다음에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기업들의 폭을 넓혀주는 그린라이트가 부여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국의 류허 부총리도 기자들과 만나서 Great Sincerity, 즉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무역 협상에 임할 것이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아주 성실하게 고민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결정타, 어젯밤에 다우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의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아침, 금요일 오후, 금요일에 I meet with the vice premier, 그러니까 즉 백악관에서 이번에 협상 대표단인 유호프 총리를 만날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협상 다음날 중국 대표단을 만난 게 협상이 타결 가능성이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시장은 협상이 상당히 잘 되고 있구나. 예상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시작과 동시에 상승을 했고, 변동폭은 이것도 상하여 300포인트 정도가 됐습니다. 다행히 장중에 상승폭을 좁히긴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높이면서 150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동시에 위안화도 곧바로 반응을 했죠. 트윗에서 뉴허브 총리를 만난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여기에 위안화가 7.15에서 7.11까지 곧바로 하락했죠. 즉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고, 위안화와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도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 밤만 하더라도 여기 시장에서 달러당 1201원까지 올랐던 달러원 환율이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5시에 1190원. 그러니까 어젯밤보다는 여기 환율에서 약 11원 정도가 하락한 거죠. 그만큼 한국 원화에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 가능성, 타결 가능성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올해 초부터 달러 원 환율이 1150원을 깨고 1200원 가까이 올라갔던 게 거의 5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공포, 비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던 많은 분들이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등, 연말에는 제2의 IMF를 준비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었잖아요.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일부 일간지도 그랬죠. 그때마다 저 상승미소는 그럴 가능성 없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을 논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나 무역수지 흑자가 아닌 적자로 전환되어야 그런 가능성이 있을 뿐, 현재는 전혀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1200원을 넘는다 해도 일정 수준 넘기 힘들고, 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게 될 경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6개월, 5개월 동안 주장했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결론이 나야 그게 확증이 되겠지만 이 주장은 아직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의 협상 가능성,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달러 원 환율은 계속 조금씩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좋은 소식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 연일 무조건 브렉시트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분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나서 Pathway to a Possible Deal, 즉 아일랜드와 영국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상당히 친한 나라죠. 카톨릭이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개신교고요. 아일랜드는 카톨릭이죠. 그래서 서로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 양쪽이 갈라질 위험이 상당히 높죠. 그런 문제 때문에 브렉시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재와 만나서 가능한 브렉시트에서 좋은 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영국의 파운드화도 곧바로 반응을 했죠. 이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였잖아요. 사실 유럽의 문제에서 불확실성은 이 브렉시트 문제였는데, 이런 좋은 발언이 나오자마자 파운드화는
오늘 새벽 2%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즉 그만큼 브렉시트 문제를 시장이 좋게 평가한 거죠. 존슨 총리와 아일랜드 총리가 만난 거. 오늘 이 불확실성의 축소도 한국 시장에 반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 다 끝난 거냐? 아니죠. 하루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린 기억해야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서로 도장 찍고 사인을 해야 안심하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호 부총리를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 초대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사인을 하고 빠이빠이 할 때까지 안심하지 못하고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사실 시장 마켓 브리핑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다죠. 이 결론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 다우, S&P 500, 나스닥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좋은 점이 나왔다는 거, 그나마 코스피에서 금요일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금요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여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